70대 이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베푸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베풀미 자신의 삶을 위협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왜 이러한 행동이 위험한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돕겠다는 마음에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다가 본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대신 갚아준 조부모 이야기. 72세의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평생 모은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손주 대출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손주의 고마운 인사에 흐뭇했지만 2년 뒤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쌓여 다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갚아줄 여력이 없었고 자녀들 역시 추가로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노후를 위한 자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돕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금전적 지원이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 어머니 이야기. 박 씨는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는 모아둔 돈을 대부분 빼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또다시 사업을 실패했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보증까지 섰지만 결과적으로 박 씨는 집을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피해야 할까? 금전적 지원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노년의 예상치 못한 상황, 특히 의료비와 장기 간병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금전적 요청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피하고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조언과 지혜를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번째,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는 돌봄. 7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나 조부모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며 지나치게 손주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떠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관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기에 지친 부부 이야기. 김 씨 부부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 셋을 매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에 쫓기는 일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김 씨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 부부는 더 이상 손주 돌봄을 맡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이전만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간병을 맡은 여성 이야기. 박 씨는 75세에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박 씨는 점점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자녀들이 박 씨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멈춰야 할까요? 돌봄 역할은 체력과 정신적인 자원을 소모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과도한 돌봄은 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관계에서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가족의 요청을 받을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돌봄 시간을 나누거나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 70대 이후에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자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모 이야기. 최 씨는 75세의 아들로부터 사업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최 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지만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노후 자산 대부분을 잃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본인의 주도권과 경계를 잃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적, 정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보는 가족 내 의존성을 키우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자신을 돌보며 평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베푸는 행동은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금전적 지원,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돌봄,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70대) 이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베푸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베풀미 자신의 삶을 위협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왜 이러한 행동이 위험한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돕겠다는 마음에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다가 본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대신 갚아준 조부모 이야기. 72세의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평생 모은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손주 대출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손주의 고마운 인사에 흐뭇했지만 2년 뒤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쌓여 다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갚아줄 여력이 없었고 자녀들 역시 추가로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노후를 위한 자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돕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금전적 지원이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 어머니 이야기. 박 씨는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는 모아둔 돈을 대부분 빼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또다시 사업을 실패했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보증까지 섰지만 결과적으로 박 씨는 집을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피해야 할까? 금전적 지원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노년의 예상치 못한 상황, 특히 의료비와 장기 간병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금전적 요청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피하고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조언과 지혜를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번째,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는 돌봄. 7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나 조부모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며 지나치게 손주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떠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관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기에 지친 부부 이야기. 김 씨 부부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 셋을 매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에 쫓기는 일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김 씨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 부부는 더 이상 손주 돌봄을 맡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이전만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간병을 맡은 여성 이야기. 박 씨는 75세에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박 씨는 점점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자녀들이 박 씨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멈춰야 할까요? 돌봄 역할은 체력과 정신적인 자원을 소모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과도한 돌봄은 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관계에서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가족의 요청을 받을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돌봄 시간을 나누거나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 70대 이후에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자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모 이야기. 최 씨는 75세의 아들로부터 사업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최 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지만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노후 자산 대부분을 잃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본인의 주도권과 경계를 잃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적, 정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보는 가족 내 의존성을 키우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자신을 돌보며 평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베푸는 행동은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금전적 지원,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돌봄,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70대) 이후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그동안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과 경험을 통해 자신과 가족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베푸는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된 베품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70대 이후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3가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왜 이러한 행동이 위험한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전적 지원.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의 재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생존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를 돕겠다는 마음에 과도한 금전적 지원을 하다가 본인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을 대신 갚아준 조부모 이야기. 72세의 김할아버지는 은퇴 후 평생 모은 적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대학을 졸업한 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적금과 퇴직금 일부를 손주 대출 상환에 써버렸습니다. 당시에는 손주의 고마운 인사에 흐뭇했지만 2년 뒤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이 쌓여 다시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갚아줄 여력이 없었고 자녀들 역시 추가로 지원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노후를 위한 자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돕겠다는 의도로 시작된 금전적 지원이 결국 노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빚을 대신 갚아준 어머니 이야기. 박 씨는 7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아들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박 씨는 모아둔 돈을 대부분 빼서 아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아들은 또다시 사업을 실패했고 이번에는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을 돕겠다는 생각에 보증까지 섰지만 결과적으로 박 씨는 집을 잃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자식에게 도움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만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후회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피해야 할까? 금전적 지원은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노년의 예상치 못한 상황, 특히 의료비와 장기 간병비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금전적 요청을 받을 때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피하고 스스로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세요. 자녀나 손주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조언과 지혜를 제공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는 돌봄. 7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나 조부모가 가족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며 지나치게 손주를 돌보거나 가사일을 떠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지칠 뿐만 아니라 관계 갈등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손주 돌보기에 지친 부부 이야기. 김씨 부부는 맞벌이하는 자녀를 위해 손주 셋을 매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에 쫓기는 일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김씨의 남편은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김씨가 심하게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씨 부부는 더 이상 손주 돌봄을 맡을 수 없다고 선언했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이전만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간병을 맡은 여성 이야기. 박 씨는 75세에 남편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보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은 박 씨는 점점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결과 만성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자녀들이 박 씨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요청했지만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결국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희생을 멈춰야 할까요? 돌봄 역할은 체력과 정신적인 자원을 소모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과도한 돌봄은 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관계에서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명한 대처 방법. 가족의 요청을 받을 때는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가장 먼저 고려하세요. 가능하면 돌봄 시간을 나누거나 외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돌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 70대 이후에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자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부모 이야기. 최 씨는 75세의 아들로부터 사업 대출의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약해진 최 씨는 거절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지만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이 모두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노후 자산 대부분을 잃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왜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본인의 주도권과 경계를 잃으면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적, 정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양보는 가족 내 의존성을 키우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세요. 거절해야 할 때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자신을 돌보며 평화롭고 안정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나치게 베푸는 행동은 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성을 해치는 금전적 지원, 자신의 건강을 희생하는 돌봄, 자신의 의견과 경계를 포기하는 희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족과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